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48쪽에 있는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1번 개념 짚고 가기에서 동그라미 1번 물질 변화에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이것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이것이 있다. 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물리 변화와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화학 변화였죠. 동그라미 2번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을 이것이라고 하며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이것의 비와 같다.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고요. 개수비는 이것의 비와 같았었어요. 네, 분자수 비, 입자수 비. 동그라미 3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이것은 달라져도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이것은 달라진대요. 무엇은 달라지지만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을까요? 네, 배열이었죠. 배열만 달라지죠. 동그라미 4번. 화합물이 생성할 때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므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이것이 성립한다. 이것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네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죠. 다음에 5번.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이것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것은 기체 반응 법칙이네요.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 비가 일정한 거였으니까 부피 사이에는이 되겠네요. 6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이것한다. 네, 방출하거나 흡수하죠. 이번에는 개념 적용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볼게요. 기억. 설탕이 물에 녹는다. 네, 설탕이 녹아도 설탕의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물리 변화. 니은 김치가 익어 신맛이 난다. 맛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질이 변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니은 화학 변화 되겠습니다. 디귿 물이 끓어 수증기가 발생한다. 물, 액체가 기체로 변했죠.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물리 변화가 되고요. 리을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한다. 새로운 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성질이 변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리을 화학 변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 2번 다음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게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자, 보기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반응 전후에 분자의 총 개수는 같다. 우리 분자의 개수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가 분자의 개수죠. 그리고 화살표의 왼쪽이 반응 전, 오른쪽은 반응 후예요. 그럼 반응 전의 분자 개수 한번 세볼게요. 분자의 개수, 질소가 하나, 그리고 수소가 3개네요. 그러면 총 분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반응 전에 4개. 반응 후에 암모니아 기체의 분자 개수 몇 개예요? 2개. 그럼 반응 전과 후에 분자의 개수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리고 X가 되겠네요.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으므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네,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은지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반응 전과 후로 나누어서요. 반응 전에 질소 원자 N 몇 개 있어요? 네, 2개. 그리고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 2개가 세 묶음 있으니까 6개, 2 곱하기 3에서 6개. 다음에 반응 후에 생성물질에서의 질소 원자 몇 개? 질소 원자 2개. 하나가 2 묶음 있으니까요. 다음에 H, 수소 원자 몇 개? 네, 3개가 2 묶음 있으니까 6개. 네, 그러면 원자의 종류 질소, 수소, 질소, 수소 같고요. 수도 2개, 6개, 2개, 6개 같네요.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죠. 네, 이거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디귿 볼게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질소 기체 대 수소 기체 대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비는 1대 3대 2이다. 우리 부피비 무엇으로 알 수 있었어요? 네, 개수비로 알 수 있었죠. 질소 1, 수소 3, 암모니아 2니까 1대 3대 2. 디귿도 동그라미. 네,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인 것은 몇 번인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그래프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산화마그네슘 30g을 얻으려고 할 때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을 구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 2개를 쓰시오. 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반응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반응이냐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생성이 된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미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 쓸 수 있겠죠? 마그네슘 플러스 산소 화살표 산화마그네슘.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이 3g 반응을 하였을 때 산화마그네슘 몇 그램 생성됐어요? 5g 생성되었네요. 자, 그러면 적어봅시다. 산화마그네슘이 3g 반응할 때 산화마그네슘은 5g 생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산소 몇 그램 반응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산소가 2g 반응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으니까 3 더하기 2가 생성물의 질량 5여야 하죠. 네, 이런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질량 보존 법칙이었죠. 네, 잘 하셨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산화마그네슘 30g을 얻으려고 할 때 산소의 최소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산화마그네슘 30g을 얻으려고 할 때 이때 산소의 질량 몇 그램 필요한가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네, 우리 질량비가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마그네슘의 질량비가 3대 2대 5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계산을 좀 해보면 되겠네요. 5 곱하기 얼마 해주면 30이 되나요? 6 해주면 되겠죠. 6. 그러면 2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네, 6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산소 질량 몇 그램? 12g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소의 최소 질량은 12g.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죠. 우리 이렇게 곱하기 6 해준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처음에 산소가 2g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법칙이 질량 보존 법칙이 되니까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볼게요. 정답 12g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4번 풀어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를 활용한 냉각 장치를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는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숯의 연소. 이것은 열을 방출을 하죠. 따뜻해지죠. 2번 철과 산소의 반응. 이것 손난로에 사용하는 거예요. 열을 방출을 하죠. 따뜻해집니다. 3번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우리 발열 도시락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따뜻해집니다.
4번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이것이 바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냉각장치를 만들 때 이용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5번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반응. 이것도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물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를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구분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림을 먼저 좀 볼게요. 가운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 입자, 이 분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를 원자, 그리고 흰색 동그라미 하나씩을 원자라고 하면 이것은 빨간색 원자 하나와 흰색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거니까 분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가부터 한번 볼게요. 이 분자가 그대로 유지를 하죠.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빨간색 원자와 흰색 원자 두 개가 그대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단지 분자와 분자 사이에 거리만 좀 넓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로 한번 가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본래에는 빨간색과 흰색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였는데 이 원자의 결합이 다 깨지고 새로운 분자를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어느 쪽이 물리변화고 어느 쪽이 화학변화일까요? 네,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그냥 사이의 거리만 멀어진,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로 변하지 않은 가 쪽이 물리변화, 분자의 원자의 결합들이 깨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분자로 바뀐,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나가 화학변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정답을 보도록 할게요. 가는 물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고 물분자의 배열만 달라지므로 물분자 사이의 거리만 달라지므로 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물리변화. 나는 원자의 배열이 변해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므로 물의 성질이 변하는 화학변화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하게 하면서 반응 전과 후 뚜껑을 열었을 때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가부터 다의 질량을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두었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랬을 때의 질량이 50.5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을 거꾸로 놓았더니 지금 여기에 묽은 염산이 흐르고요. 그래서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만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나에서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뚜껑을 닫아 놓았고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놓고 반응을 시켰을 때입니다. 그런데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만나면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았을 때는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 통 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요. 다 같은 경우에 뚜껑을 열어 놓았을 경우에는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가 통 밖으로 빠져나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량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반응 전이 50.5g이었는데 나 같은 경우에 뚜껑을 닫아 놓은 경우에는 몇 g이 될까요? 네, 50.5g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체들이 통 속에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 뚜껑을 열어 놓아서 기체가 밖으로 새어나간 경우에는 질량이 그대로일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작아지게 되겠죠. 한번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그림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구하고
볼트 5개와 너트 8개를 이용하여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총 질량을 구하시오. 단 볼트 1개의 질량은 5g이고 너트 1개의 질량은 2g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질량비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니까요. 여기 화합물을 볼게요. 볼트가 지금 한 개죠. 볼트 1개. 볼트 1개의 질량은 5g이니까 볼트 5g. 그리고 너트는 2개가 결합되어 있네요. 근데 너트 하나의 질량은 2g인데 2개니까 몇 그램? 4g. 이니까 질량비는 볼트와 너트가 5대 4라는 걸 알 수가. 그러면 이번에는 볼트 5개와 너트 8개를 이용하여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총 질량 이거 한번 구해 볼게요. 선생님 미리 적어 놨는데요. 볼트 하나와 그리고 너트 2개가 반응을 하면 화합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볼트 5개와 너트 8개를 이용을 한대요. 그러면 화합물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 볼트 5개를 모두 다 쓰려면 너트 몇 개가 필요해요? 10개가 필요하겠죠. 볼트 5개 그러면 곱하기 5 되고 여기도 곱하기 5를 해주면 10개가 필요해요. 근데 10개가 필요한데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어요? 8개밖에 없죠. 네, 그러면 볼트 5개를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너트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트 8개를 모두 사용하려면 볼트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너트 8개 사용하면 곱하기 4. 그러면 볼트에도 곱하기 4 해주면 몇 개? 4개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화합물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네, 4개가 되겠죠. 볼트 4개와 너트 8개를 가지고 화합물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화합물 4개일 때의 화합물의 총 질량을 구하면 되는데요. 볼트 1개가 5g, 볼트 하나가 5g, 그리고 너트 2g이 2개니까 4g 해서 화합물이 총 9g이었어요. 화합물 1개의 질량이 9g이었는데 4개 만드니까 총 질량은 몇 g이 될까요? 네, 36g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구했던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 5대 4, 5대 4가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정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번 풀어볼게요. 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A와 기체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할 때 기체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반응 전 기체의 부피가 A 50ml 넣어줬고요. B 20ml 넣어줬는데요.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와 부피가 A가 10ml가 남았대요. 50ml를 넣어줬는데 10ml가 남았다는 얘기는 몇 ml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40ml만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B 20ml 반응해서 생성된 C의 부피가 40ml래요. 그러면 부피 B가 40대, 20대, 40이니까 몇 대 몇 대 몇? 네, 2대 1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두 번째 실험 2번 A 80ml 그리고 B를 30ml 넣어줬더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20ml가 남았고요. C는 60ml가 만들어졌대요. 자, 그러면 이때의 기억, 어떤 종류의 기체가 20ml 남을지 계산을 해볼게요. 생성된 기체 C의 부피가 60ml.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준 거예요? 곱하기 30이니까 다 각각 30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는 60ml 필요하고요.
B는 20ml, 30ml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랬을 때 표에서 보면 A를 80ml 넣어줬는데 60ml만 필요하네요. 그러면 A가 남겠네요. 20ml가 남겠죠? 자, 그러면 기억. 어떤 기체가 20ml 남았을까요? 기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번 실험 3 풀어볼게요. A 40ml 넣어줬고요. 그리고 B 40ml 넣어줬는데요. B가 20ml 남았대요. 그러면 반응에 참여한 B는 몇 ml? 20ml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적어볼게요. A 40ml, B 20ml. 이때 생성된 C의 부피 구하세요. 그랬네요. C의 부피는 A의 부피와 같으니까 이게 몇 ml? 네, 40ml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기억은 A, 니은은 40ml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9번. 다음은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가. 나무판 위를 물로 적셨대요. 나무판을 물로 적신 다음에 그 위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는다. 나 유리막대로 물질을 잘 섞어줬대요.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를 나무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실험 결과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었대요. 왜 달라붙었을까요? 원래는 나무판 위에다가 물을 발라놨었는데 이게 달라붙었다라는 얘기는 물이 뭘로 변했다? 얼음으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물이 얼음으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얼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냉동실에 넣어놓죠. 냉각을 시켜야 물이 얼음으로 변해요. 그러면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난 걸까요? 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져서 물이 얼음으로 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괄호 1번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설명하시오. 네,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번 위 실험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을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이 냉각이 되어서 얼음으로 변해서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가 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단원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